네. 자, 전 시간에 그 else if를 파이썬에서는 줄여서 elif라고 라는 키워드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떤 문법은 if, elif, else 이런 순서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죠. 자, 숫자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정수라고는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입력을 받는다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로 변환을 해볼게요. 실수로 변환하실 때는 플롯이라고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무엇을 실수로 변환을 할 거냐면 입력받은 값, input이 입력받은 값이죠. 입력받은 값을 실수로 변환해서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입력받은 값을 실수로 변환해서 변수 넘버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프롬프트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사용자에게.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숫자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이거죠. 넘버가 0보다 큰가요? 일단은 패스. 일단은 패스. 자, 그렇지 않다면은 else 아니면은 elif예요. else나 elif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검사를 해야 될 조건이 또 있다면, 그죠? 조건이 또 있다면 그때는 elif라고 쓰시면 돼요. elif 0과 같은지 비교하겠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일단은 패스. 그리고 이것도 아니라면 이때는 else.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면 될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입력받은 숫자가 0보다 크면, 그렇지 않고 입력받은 숫자가 0이면, 그것도 아니라면. 자, 그것도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예요?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죠. 그죠? 0보다 큰 경우도 아니고 0과 같은 경우도 아니라면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를 elif 넘버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써도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else 없이. 그죠?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나올 수는 없어요. 숫자라면 0보다 큰 경우, 0과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근데 0보다 크지도 않고 0과 같지도 않으면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else. 이걸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각각 패스라고 쓴 부분은 출력문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수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입력한 숫자는 양수입니다. 여기서는 입력한 숫자는 0입니다. 여기서는 제로라고 할까? 0이라고는 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한 숫자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1.2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양수겠죠? 입력한 숫자가 양수죠. 자, 어떻게 실행된 거냐면 제가 1.2를 입력을 했어요. 그 입력받은 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겠죠. 그럼 넘버는 이제 1.2잖아요. 이거랑 0하고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죠. 크냐? 비교를 했잖아요. true잖아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면 이 안쪽에 있는 블록을 여기를 실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실행을 했는데 숫자를 0을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력받아서 저장한 숫자는 0이었고, 그죠?
0이었고 0보다 크지 않죠. 0보다 크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else로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else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else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건식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프 검사하는 건 뭐예요? 0과 같은지 검사하죠. 이게 true가 되죠. true가 되니까 이 안쪽을 실행하고 밑에는 무시.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만약에 음수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를 입력한 경우는 첫 번째 조건 만족하지 못하니까 일단 내려가고 두 번째는 else인데 여기서 또 검사를 하는 게 있죠. 0과 같으냐 검사를 하죠. 아니면 넘어가고. 그럼 남아있는 건 else밖에 없죠. 여기는 그러면 무조건 실행. 그래서 음수를 입력한 경우에는 세 번째 블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행하시면서 여러 번 컨트롤 엔터만 하시면 돼요. 여러 번 실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값들을 넣으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양수, 음수, 0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그죠? 잘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동작하는 방식 이해되시죠? 그죠? 네, if, elif, else. if, elif, else. 네. 자, 그 다음에는 점수를 3개를 입력을 받자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스코어 1번, 스코어 2번, 스코어 3번 이렇게 할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1번 이렇게 하고요. 시험 점수는 인트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점수를 매길 때 소수점까지 매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input 이렇게 하고, 점수 1번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실행이 되면 스코어 1번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변수 이름을 바꿔서 스코어 2번에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드는 똑같을 거예요. input,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롬프트를 두 번째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코어, 3번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int, input, 그 다음에 점수 3번을 입력하세요. 네, 이런 정도면은 숫자 3개가 입력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점수 세 개의 총점을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파이썬은 변수 선언이 되게 쉬운 게 변수 이름만 딱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서 위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가지고서 연산을 하시면 돼요. 스코어 1번 더하기 스코어 2번 더하기 스코어 3번. 그럼 얘가 총점이겠죠? 출력만 해볼까? 일단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는 총점은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변수는 뭘 출력해 주면 될까요? 토탈을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자, 실행해 보세요. 점수 1번 입력하래요. 1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90점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80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270점이라고 돼야 맞겠죠? 네, 270점이라고 잘 보이시죠? 그죠? 잘 되죠?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변수 이름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얘가 뭐 무슨 타입이다, 이런 거 선언하는 게 없어요. 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뭐 declare, 뭐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옆에 얘가 무슨 타입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변수 이름 만들고, 여기에는 뭘 저장하겠다. 할당 연산자 쓰고, 뭐 계산식이 필요하면 계산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자, 평균을 계산하고 싶어요. 평균은 민이라고 할게요, 제가. 평균을 어떻게 하면 되죠? 총점을.
개수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럼 토탈을 나누기. 여기서 몇 과목이에요? 세 과목이죠. 3.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평균은 하고서 옆에다 문자를 옆에다가 숫자를 붙여주면 되죠. 민 하고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나누기는요. 나눈 목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까지도 계산을 해주는 게 그 이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네,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계산됐다 치고 일단 몇 가지 테스트를 먼저 해볼까요? 100점, 90점, 81점으로만 해볼게요. 80점 하면 딱 나누어 떨어질 것 같아서. 271점이니까 90점, 33333하고 소수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총점이 각각의 점수가 전부 다 인트 타입이더라도 총점도 인트 타입이더라도 나누기를 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실수 타입이 됩니다. 평균 계산 잘 됐죠? 자, 이렇게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학점을 뭘 주겠다? A를 주겠다. 이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조건문 쓰는 거죠. 평균을 저장한 변수가 뭐예요? 민이잖아요. 그죠? 몇 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9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요. 90점 이상과 90점 미만 두 가지로만 나눌 거면 if else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90점 이상과 90점 이상이 아닌 경우에 80점 이상도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조건식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럼 elif. 그리고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일단은 패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91점인데 두 번째 위치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없죠.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첫 번째 조건식에서 이미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추루가 되죠. 그러면 1번을 실행을 하겠죠. 여기 실행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else는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else는 아니면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첫 번째 조건이 아니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여기 첫 번째 블록을 실행을 하고요. 나머지 블록은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는 80점 이상이라고만 조건식을 줬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90점보다는 작은 경우에 90점 미만인 경우에 두 번째 블럭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그 다음은 또 else죠. 80점 이상도 아니라면이에요. 그죠? 90점 이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80점 이상도 아니고 70점 이상이면 이렇게 또 검사를 할 땐 또 elif. 조건식도 써주셔야 돼요. 70점 이상이면 콜럼. 여기서 어떤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60점 이상? 이거는 검사 안 했죠. 그 다음에는 무조건 F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else 하고 여기에서 코드를 끝내시면 돼요. 각각 해야 될 일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90점 이상일 때는 A라고 출력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B라고 출력하기로 했고,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C라고 출력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모든 경우는 F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전체 코드예요. 전체 코드. 네,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했습니다. 자, 여기 점수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라인 실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셀 실행될 때 요 옆을 보시면은요, 초록색 삼각형 조그맣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라인을 실행 중이다. 숫자를 입력하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볼까요? 98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초록색 삼각형이 그 다음 줄로 내려왔죠? 지금 여기 실행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실행 중이다. 그게 이 표시가 보입니다. 70점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68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모든 코드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코드가 다 끝났고요. 세 개의 점수를 다 더하게 되면 236점이래요. 맞나요? 8이 16이고 7이 14. 그게 236점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총점은 236점이다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236을 3으로 나눠보면 78.6666이 나온대요. 그거를 여기서 출력을 한 거고요. 평균. 그 다음에 그 평균 값이 지금 78.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78.6이 90점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else로 가요? 80점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또 else로 가요? 70점보다 큰가요? 크죠. 그럼 여기서 C라고 출력하고 끝난 겁니다. 네. if, elif, else 이해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뭐, 입력된 값을 보셔야 되겠죠. 입력된 값이 100점 이상이면, 근데 뭐 만점이 100점인 시험도 있을 거고 만점이 200점인 시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문제에다가 준 건 아니니까. 어, 사실 여기서는 뭐 100점을 기준으로 한 거긴 하니까 90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 100점을 기준으로 한 거긴 하고요. 입력을 다시 하라고 해야 되겠죠. 인트로 변환한 값을 보고 그다음에 얘가 100점 이하냐, 100점 이하가 아니면 점수 다시 입력하세요.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도 조건문 필요하겠네요. 여기 입력된 값을 그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사용자가 몇 번 만에 입력할지 몰라요. 정상적인 숫자를 뭐 0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한 번에 입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입력할 수도 있고 10번째 입력할 수도 있어요. 반복문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뭐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이번에는 중첩 반복문이라고 할게요. 반복문이 아니라 조건문. 죄송합니다. 중첩 조건문. 중첩 조건문이란 if 블럭이나 if 혹은 elif 혹은 else 블럭 안에서 또 다른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을 중첩 조건문이라고 얘기해요. if 안에 if가 있거나 elif 안에 if가 있거나 else 안에 if가 있으면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또 들어가는 형식이죠. 그죠? 이런 거를 중첩 조건문 이름을 붙인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문장이 있을 때 그런 문장들이 어떻게 동작할 것이냐.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거나 반복문 안에 어떤 반복문이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가거나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고 조건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중첩돼서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첩돼서 작성되는 경우들에서 주의하실 거는 들여쓰기.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들여쓰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로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면, 단순하게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면은요, 그 에러를 고치면 돼요. 문법적인 오류다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문법을 고쳐야 실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고치기가 쉬워요. 고치기가 쉬운데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면서 실행 결과가 굉장히 엉뚱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들여쓰기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그 에러를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중첩 조건문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조건문이나 혹은 엘리프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직을요, 중첩 조건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어, 중첩 조건문을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 and나 or겠죠? and or.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조건문 또는 엘리프 블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도 작성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작성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자, 중첩 조건문에 대해서는요, 어떤 코드를 만들어 볼 거냐면, 우리 양수, 음수, 그 다음에 0, 요거 있었죠. 자, 여기서는 if, elif, else로 구현을 했었어요. if, elif, else로 구현을 했었었는데, 자, 이 코드를 중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코드예요. 자, 입력받는 것까지는 똑같이 할게요. 넘버에 실수로 변환한 코드를 입력받겠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nput 이렇게 하시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숫자 입력하라고 프롬프트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숫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실수로 변환해 주겠죠? 변환된 실수가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제가 구조를 이렇게 갈 거예요. 넘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패스, else, 패스. 자,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 아닌 숫자들. 자, 그럼 크거나 같지 않은 숫자들은 뭐밖에 없어요? 음수밖에 없죠.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양수도 포함이 되고 0도 포함이 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 else로 가면 음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 프린트, 음수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0보다 큰 경우는 크거나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넘버가 0보다 큰가요? 또는 넘버가 0인가요? 요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크거나 같으면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넘버가 0보다 큰 경우 패스,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들여쓰기가.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양수죠? 네.
프린트 하고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양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일 수밖에 없어요. 0 이렇게. 이렇게 if 블록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코드가 중첩 조건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부 조건으로 또 나누는 거죠. 결과는 똑같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먼저 실행을 보면서 할게요. 제가 16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16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서 넘버에는 16이 저장이 됐겠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이 첫 2% 들어온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else는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안쪽에 있는 코드들만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쪽에서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하죠. 0보다 크냐? 근데 0보다 크죠? 그럼 여기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양수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자,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 만족했으니까 else는 실행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행을 했는데 숫자 0을 입력을 했어요. 0.0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0이라고 나오겠죠. 0이라고. 첫 번째 조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요 안쪽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할 거예요. 아래쪽에 else는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자, 근데 안쪽에 들어와서 0보다 큰지를 검사를 해요. 아니죠. 아니니까 건너뛰어요. 뭐가 있어요? else가 있죠. else 안쪽에 있는 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까요? 음수죠. 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첫 번째 조건을 아예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가 false죠. 그럼 어떻게? 안쪽 다 건너뛰고 어디로 가요? else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얘가 false이면 얘가 같은 라인에 있는 else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쵸? 같은 들여쓰기 그 레벨에 있는 들여쓰기 레벨이 같은 곳에 있는 else를 찾아가는 거예요. 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 if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if의 짝은 여기 지금 보조선이 있잖아요. 이 if의 짝은 여기 있는 else. 이 else 안에서는 여기 있는 코드들 실행하는 거. 요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요런 것들을. 만약에요. 만약에 얘가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근데 else가 두 번 나올 수 있나요? if 하나에 else가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여쓰기가 달라지면 이 else는요, 요 안쪽에 있는 if에 대한 else가 아니라 같은 레벨에 있는 if에 대한 else예요. 근데 if 하나에는 else가 두 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실행해 보시면 syntax 에러,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이해되시죠? 어. 자, 만약에 얘가 없다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양수를 입력한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실행했을 때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0을 입력했을 때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을까요? 실행하는 순서를 보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단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래쪽에 있는 else는 실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쪽에서는 뭘 하죠? 0보다 큰지만 검사하죠. 크면 출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력하는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일 때는 출력하는 문장이 없어요. 이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음수를 입력하면요. 여기에서 음수를 입력을 했어요. 얘가 나와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음, 넘버가 음수가 됐어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else로 건너뛰겠죠. 요 if의 짝이 되는 else로 건너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0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고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은 양수라고 출력하거나 또는 0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들여쓰기만 딱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 코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 중에서 0보다 크면 양수라고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출력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코드셀이 되는 거예요. 음수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있었던 거를 다시 원복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음수. 이게 원래 하려고 했었던 코드인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런 중첩 조건문들이요. else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if에 들어갈 수도 있고 else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요 들여쓰기 크기들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랑 어디가 짝이 맞는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콜앱이 좋은 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줘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서로 짝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짝에 맞춰서 이렇게 그 코드들을 분석하시면 돼요. 게다가 또 기능이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접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조건식들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 코드는 90점 이상일 때 어떤 일을 하고 80점 이상일 때는 어떤 일을 하고 70점 이상일 때 어떤 일을 하고 그 위에 나머지는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전체적인 구조만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90점 이상에서는 뭐 하지? 하면 여기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되는 거고. 80점 이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확장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노트북의 코드셀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그 코드를 분석하거나 코드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5분 정도 수업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난수를 만드는 방법. 임의의 숫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에서는 이 난수를 만드는 방법이 쉬워요. 함수 두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임포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랜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난수를 만들어주는 모든 함수들이 어떤 모듈 안에 다 몰려있는, 어떤 패키지가 가지고 있냐면, 랜덤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 패키지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난수 생성 기능을, 함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겠다. 임포트가 가져오다잖아요. 우리 데이터 임포트 이렇게 했었잖아요. 임포트 가져오는 거예요. 그 모듈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모듈을 가져온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세요. Shift 엔터 한번 해볼까요? Shift 엔터. 실행하고 나서 밑에 셀을 하나 만들어주죠. 자동으로 이렇게 셀을 만들어줍니다. 임포트 문장은 한 번만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랜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랜덤 점 하시면 돼요. 점.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 점 랜덤이에요. 랜덤 점 랜덤. 그 함수의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요, 간단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난수를 리턴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지금 0.6 이렇게 나왔죠. 0.6. 근데 다시 실행해 보세요.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죠. 바뀝니다. 네. 자,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요. 0과 1 사이. 자, 요거 무슨 뜻이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이에요. 그러니까 0은 포함, 1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그 파이썬 문서를 보시면 요렇게 문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 포함. 그러니까 대괄호는 포함이에요. 소괄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범위가 뭐냐면 0 이상 1 미만 이란 뜻이에요. 0 이상 1 미만 범위에 여기까지만 써드릴게요.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 난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의 난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랜덤을 쓰시면 돼요. 랜덤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정수 난수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수 난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랜덤점, 랜드, 레인지를 쓰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란드 레인지를 쓰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다 라고 하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범위의 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0 이상 5 미만.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다섯 가지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숫자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할 때마다 숫자들이 바뀌긴 할 거예요. 4, 3, 0 나왔죠? 2, 2, 4, 2, 3, 0, 2, 4, 1. 1도 나왔고요. 몇 번을 하더라도요, 5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의 난수를 리턴을 해줘요. 이게 란드 레인지. 이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뭐 난수는 뭐 만드실 수 있으세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분포. 그 난수의 분포를 바꿔가지고 난수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냥 이건 정규 분포는 아니고 이거를 유니폼 분포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일정한 거. 확률이 일정한 거. 정규 분포는 아니고 유니폼 분포예요. 유니폼.
일정한. 모든 숫자들이 나오는 확률이 똑같은.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랜덤, rand, range라고 쓰고요. 오라고만 쓰셔도 돼요. 이거 같은 의미예요. 시작값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란드 레인지에서는 여기서는 얘가 시작값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끝나는 값 5보다 작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끝나는 값만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시작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범위의 숫자가 됩니다. 어,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 범위의 정수, 정수 난수를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도 정수. 그래서 0,5라고 쓰는 거하고요. 그냥 5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실행해 보시면 숫자들이, 정수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데 전부 다 0, 1, 2, 3, 4 다섯 개의 숫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행할 때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용 방법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오늘 과제로 드릴 거는 뭐냐면 가위바위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 문제를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를 이렇게 작성해서 드릴게요. 깃허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떻게 그 가위바위보 결과를 만들 건지 그거는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쉬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난수 만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